내 노후를 네가 책임져야 돼. 너한테 쓴 돈이 얼마인지 알아? 아버지 때는 밥을 굶었다. 그건 아버지 때 얘기인데 왜 자식에게 지금 밥 굶기를 강요하고 그 자식도 아버지가 굶었으면 그때 굶어야 됩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너 왜 요새 연락이 없냐? 이건 강요입니다. 그럼 대책은 뭐야 되느냐? 나이가 들수록 가족관계에 지질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운 부모들이 흔히 착각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너는 내가 키웠으니까 독립도 너는 내 거야. 내 노후를 네가 책임져야 돼. 갈등과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내가 키웠으니 너는 내 것이야. 네가 버는 돈은 애비한테 갖고 와야지. 이런 자녀는 그 아버지를 외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취직도 못하고 돈도 벌고 있는데 아버지는 내 노후를 책임지라고 우겨대면 아들 입장에서는 생각 안 합니까? 얼마나 부담을 줍니까? 건 내가 더 잘하니까 내가 정하는 대로 하는 게 나아. 내가 하는 게 맞아. 아들은 아들이 판단이 있는데 부모가 내가 너를 키웠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 넌 내 말이 맞았다. 내 말대로 해라. 이것도 부모가 진실관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렇게 해준 만큼 너는 나한테 이제 돌려줘야 돼. 너한테 쓴 돈이 얼마인지 알아? 네가 잘 돼야 돼. 내 방식이 최선이다. 내가 너를 아는데 내 방대로 해. 내가 다 알아서 너를 해줘야 한다. 사랑은 무조건적인 희생인 것입니다. 이걸 자녀에게 가족관계의 진실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 욕심입니다. 내가 키웠다고 내 자녀 나를 도와줘야 된다 하는 이런 주장, 이것은 못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 키운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소통이 단절한 이유는 뭐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자율성에 대한 충돌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자율성이 있습니다. 이 자율성을 서로 충돌하게 되면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너는 네가 좋고 너는 내가 좋고, 네 팔 네가 흔들고 내 팔 내가 흔들고, 내가 하는 거 네가, 이러면 안 됩니다. 자율성이 충돌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기대치가 불일치하는 것입니다. 대학을 나와서 나는 석사학위만 따가지고 취직을 해야겠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굳이 박사학위를 받는 겁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치가 저희는 다릅니다. 기대치가 불일치하게 되면요, 부자지간의 관계도 부모가 자식 간 관계가 틀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차의 가치관의 갈등입니다. 요즘의 트렌드는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에 부모들 할 때는 자동차 정비 공장에 가서 정비하면 일도 많고 취직이 잘 됐습니다. 요즘엔 자동차가 고장이 안 납니다. 자동차 정비는 그건 아버지 생각이고, 요새는 자동차 정비는 해서는 밥 못 먹습니다. 그 옛날에는요 딴 따라라고 해서 노래 부르는 거 가수 생각 안 하지만 요새는요 노래 한 곡 부르면 얼마나 받는지 아세요? 가치관의 갈등입니다. 그 다음에 감정이 누적되는 것입니다. 첫 번에 몇 번은 아들이 참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 야, 인마, 너, 뭐 해, 뭐, 이리 와, 뭐, 이렇게. 이게 하루 이틀이지. 계속 감정을 누적해가면 어느 날 폭발할 때는 걷잡을 수 없는 만큼 폭발하기 때문에 감정이 누적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부모의 지나친 의존입니다. 나는 너만 믿는다. 네가 우리 집의 기둥이야. 네가 우리 집을 끌어나가야 돼. 너가 인마 우리 집 돈 다 썼으니까 이제 우리 집 살림은 네가 해야 돼. 이렇게 자식에게 압박을 하면 그 자식은 부모하고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 전혀 없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랑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한테 이걸 물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뭐를 좋아하는지,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가끔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음식 좋아하는데 난 우리 아들이 묻더라고요. 아버지 김치 먹을 때 잎사구 쪽을 좋아해? 뿌리 쪽을 좋아해? 그래서 나는 잎이 약간 붙어있는 그 부분을 좋아해 그랬더니 어머, 아버지가 나하고 똑같더네. 소통하는 거거든요. 아버지 웃음이 나? 나는 웃음이 안 나. 웃기는 거 아니야. 소통이 부재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화의 장을 할 때 선으로서 공감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노후에 지나칠 자녀 기대한다면 남은 인생은 얼마나 비전을 수 있느냐. 사실 기대하는 만큼 자녀들이 잘해주지 않습니다. 또 자녀들이 기대하는 만큼 대해주지 않습니다. 그건 정상입니다. 그걸 인정해야지. 그걸 갖다가 비참하게 억누르고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꾸 부탁만 한 자식들의 말을 들어주는 게 어떻게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사실 캥거루 족이라 그래가지고요 부탁만 계속합니다. 손주 좀 봐달라, 경제적으로 지원 좀 해달라. 부모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뭐냐면 자기 희생과 감정적인 부담이 클 뿐 아니라 자녀의 의존이 심화되고 부모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생기고, 그럼 대책은 뭐야 되느냐? 부모와의 자식 관계는 경계가 명확해야 됩니다. 이번에 너를 도와주는 건 여기까지만이야. 이번에 도와주면 너하고 끝이야. 경계가 있어야 되나. 자녀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야, 힘들더라도 네가 한번 살아봐. 살림돼서 혼자 살게 돼. 그러면 내가 용돈 아껴가지고 널 얼마 주는데, 근데 내가 너한테 줄 때는 한 달에 50만 원 뿐이야. 100만 원 필요하면 네가 나머지는 벌었어. 그 다음에 자녀와의 솔직한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번에 회사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있어. 인정받으려면 내가 좀 영어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솔직히 대화했어. 그래? 그럼 너 어학 공부를 해봐 한번. 반면에 야간 대관 한번 다녀봐. 솔직한 대화. 그 다음에 부부의 노후 준비를 자녀가 좀 책임져 주면 좋죠.
아버지 나중에 늙어서 해외여행 갈 수 있는, 노후할 수 있는 내가 적금을 들어줄게. 20년만 들어오면 아버지 60살 때쯤 되면 그거 가지고 아마 크루즈 여행 한번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지금 아버지를 위해서 노후에 준비하고 있어. 아버지 노후 걱정은 하지 마라. 이렇게 해주면 그게 얼마나 관계가 좋아지겠어요. 그러니까 자녀와의 관계를 좋게 하는 방법은 자녀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일적으로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의 삶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로 자식들의 말을 무조건 들어주는 게 아니라 경계선을 정해줘가지고 자녀의 독립을 촉진해주고 자녀와 솔직한 대화를 하고 부모의 노후를 준비해주는 이런 자식과의 관계, 이것이 건전한 관계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이 들어도 자식에게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아버지한테 그거 좋은 소리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얘기하면요, 자식들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다 부모들은 그렇게 키우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따지지 마세요.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너 대학 보내느라고 이렇게 지금 못 사는 거다. 자식에게 몽땅 책임을 떠넘기면 이것도 자식에게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네가 나중에 나를 책임져라. 이거 자식의 부담입니다. 나는 내 책임, 내 인생 내가 다 할 거니까 넌 내 인생이나 잘 살아가라. 이래야지. 너는 내 인생 책임져라. 안 된다 이게. 그다음에 너 결혼하면 애들은 반드시 낳아야 돼. 둘 이상 낳아야 돼. 요즘 애들한테요, 결혼 강요하는 것도 스트레스고 또 결혼했으면 아들 낳으라고 다구치는 것, 이건 혼자 낳는 게 아니잖아요. 며느리도 있고 그런데 그거 윽박지르면 그때부터 자식과 부모는 만나기가 싫어집니다. 그만할까 봐. 그다음에 왜 형처럼 좀 못하느냐. 어느 형제가요, 큰형은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근데 동생은 좀 놀고 이래가는 바람에 나쁜 대학을 갔어요. 근데 그냥 그것 때문에 부모는 늘 애를 욕을 했어요. 밥 안 먹고 들어와도 좋은 대학 간 애가 들어오면 밥을 차려주는, 둘째가 되면 밥도 안 먹고 저까지 돌아다니면서 어서 처먹고 들어가거나 말거나 내비둬. 이래서 아들이 폭발해가지고 아버지를 폭행한 사례가 실제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본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 형제 간에도 비교하는 것, 남자식과 비교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 누가 그러잖아요. 내 친구 아들은 인마 지금 내 나이에 지금 회사에 중역이래. 그러니까 아버지 나이에 미국 대통령 된 사람도 있어. 아버지는 뭐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비장파장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그다음에 네가 잘못하고 있어. 가도한 컨셉입니다. 부모 눈에 보이죠. 근데 잘못하는 거 알아요. 근데 본인이 더 잘 알아. 근데 그걸 네가 잘못하고 있어. 이라는 건 그건 자식에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내 말이 맞아. 네가 틀렸어 임마. 아버지가 막 경험해서 알아. 이건 권위적인 것입니다. 근데 자식에게 설사 틀렸다고 했더라도 야, 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없냐? 나는 그전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권위적인 태도보다는 내 말이 맞아가 되지 아니라 네 말이 맞다. 너도 그럴 때 있었어. 근데 제일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뭐냐면 내가 너보다 더 힘들게 살았다. 아버지 때는 밥을 굶었다. 그건 아버지 때 얘기인데 왜 자식에게 지금 이 좋은 세상을 산만물 시대에 사는 아들에게 밥 굶기를 강요하고 내가 밥 굶은 걸 자식에게 왜 떠넘기느냐고요. 그럼 자식이 또 아버지가 굶었으면 그때 굶어야 됩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식에게 진짜 해서 안 될 말이 살림을 내줬다면 너 왜 요새 연락이 없냐? 이건 강요입니다. 연락하고 안 하는 건 자식의 문제입니다. 연락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 거 있잖아요. 난 제일 전화비를 부를 때 좋을 때 딱 아들이 전화하면 그때가 제일 기분 좋아. 이렇게 말해주면 그 아들은 아버지가 기분 좋게 얘기해서 배를 올려주겠다. 아버지 좀 어때? 밥 먹었어? 그 말 한마디가 난 제일 행복해. 이래야지. 너 인마 왜 연락을 안 해? 그 다음에 더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해서는 안 됩니다. 너 인마 애비 죽으면 후회할 거야. 애비 말 안 들어서 너 애비 말을 힘들어 후회할 거야. 근데 어차피 자식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후회하게 되고 안타까워합니다. 걷다 대고 내가 죽고 나면 후회할 거다?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자식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이건 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자녀에게 서운한 마음이 드는 이유와 방법이 있느냐? 독립적인 자녀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대와 현실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는 물론 자식에게 기대를 하겠죠. 지금쯤 되면 회사에서 부장한 대시가 되고 자동차도 중형차는 타야 되고 근데 그 현실이 그게 안 되잖아요. 자동차 못 타요. 근데 그걸 자식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서운함입니다. 부모의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겁니다. 다른 애들은 애비한테 용돈 준다는데 너는 인마 맨날 아직도 용돈 타가냐? 이것도 서운한 겁니다. 자녀의 바쁜 생활, 너는 그렇게 바쁘게 사느냐? 자식이 바쁘고 싶어 바쁘니까. 그다음에 희대 차이와 가치관의 차이 인정해야 된다. 선여한 마음을 이제 다스리는 법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전 네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자녀의 독립성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너는 이제 그 정도면 독립할 가능성이 있잖아. 넌 독립을 이제 2년 안에 하게 될 거야. 독립하는 걸 존중해 주는 것.
그다음에 기대 수준을 조절하는 겁니다. 야, 자동차에 막 큰 차 안 타면 어떠냐? 작은 차 타더라도 소형차라도 주차료 안 내고 그게 좋지. 그렇지만 넌 앞으로 관장을 보니까 넌 앞으로 큰 차 타게 될 거야. 기대 수준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겁니다. 자식 삶에 집중하지 말고 아버지 삶에 집중해달라. 자녀와 소통을 강화하겠다. 어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애들한테 아버지가 골프를 그만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아들들이 그래요. 아버지가 골프를 안 하느냐? 걔네 소통하는 거죠. 돈이 없어 이제 못하겠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래요. 아버지가 왜 돈이 없느냐고. 아버지가 무슨 돈이 있어요? 아버지 돈이 왜 없어? 집 있잖아 집. 이거 팔았어 이러더라고. 난 그때 참 기분 좋았어요. 왜냐면 자식하고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끝에 한마디가 난 아버지 재산에 대해서는 일체 신경 안 쓰니까 아버지가 벌어놓은 돈은 아버지가 다 쓰고 땡땡하고 가셔도 나는 불편이 없어. 수성이잖아요. 그런데 자녀와의 관계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는 자세 이거를 유지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자식과 비교하게 된다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식은 어떤 경우든 형제라든가 남이라든가 이웃들과 절대 비교하는 말투가 나오면 그건 실패작입니다. 절대로 자식에게 비교하는 것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등 돌리는 노년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뭘까요? 첫째가 권위적인 태도입니다. 야, 알아서 해. 아버지인데 애비를 이러면 안 됩니다. 권위적인 태도는 버려야 됩니다. 친구로서 인간으로서 돼야지. 그다음에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겁니다. 나는 너만 믿어. 네가 나 하나 주면 나는 어떻게 살겠냐. 의존하는 거. 그다음에 소통하지 않는 거예요. 아들이 와도 밥 먹으느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점심 때 뭐 먹으느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요새 뭐가 관심이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애들이 뭐 주식을 한다면 요새 올라가는 주식이 뭐가 갖고 있냐. 소통을 가지 않는 것. 이게 부족한 겁니다. 그다음에 자기 주입적인 사고를 갖는 겁니다. 아버지 생각대로 주입적인 사고를 갖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절대 나는 주식은 안 해. 아버지는 절대 헛질을 안 해. 아버지는 절대 등산 안 해. 낚시 안 해. 바다에 안 가. 이건 자기 생각이지. 자기 중의 사고를 자기에게 강요하는 건 이건 아니다. 그다음에 너무 과거의 경험에 집착하는 거. 애비가 옛날에 돈 벌 때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하더라. 그거 나는 새벽에 늘 일어났어. 밥 안 굶었어. 자기 경험에 과거 경험에 집착하면 자식들은 그게 스트레스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사회에서 존경받고 대접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항상 유연한 사고와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고 자기 관리와 독립적인 성을 유지하는 것이고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형제처럼 부자처럼 가는 거.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자식에게 봉사와 나눔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남을 도와주는 일이 큰일이다. 내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먹고 갈 때 아버지가 오늘 도시락을 못 먹고 왔어. 왜? 옆에가 안 싸가지고 와서 걔하고 둘이 먹고 왔어. 이럴 때 야 이 자식아 너 먹으라고 싸진 도시락을 옆에 있는 걸 줬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아버지는 빵점입니다. 너 잘했다. 옆에 내 친구가 밥을 못 먹으면 네가 배고파도록 같이 먹으면 이건 나누는 거지. 그다음에 끊임없이 학습과 자기개발하는 것. 아버지도 보면 글씨를 연습하고 바둑을 배우기도 하고 때로는 뭐 영어 공부를 하기도 하고 보면 자식이 너무 좋잖아요. 그다음에 항상 감정적인 표현하는 거. 야, 참 고맙다. 나라에서 이런 거 주니까 얼마나 고마우냐. 버스 노선이 우리 집 왔으니까 얼마나 좋아. 지하철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으냐. 관심 갖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배우고 나누고 독립적인 긍정적인 태도. 이게 존경받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 이건 소위 말하면 사회에서 남들에게 존경받고 대접할 수 있다면 내가 지금 얘기한 거 하는 것이 바로 훌륭한 부모로서의 관계를 한다는 걸 가족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간으로서의 가족관계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습니까? 난 늘 얘기하지만 아는 건 지식이 아닙니다. 실천할 때 그게 내 것입니다. 여러분 실천해서 좋은 관계 가지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바라면서 노년이 영원히 행복할 때까지 다 같이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